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콜드웰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 모시고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에이전트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의 부동산 경기가 어떤가요? 그래도 네. 저기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 수 있어서 좀 좋은데요. 희망적인가요? 네, 작년보다는 금년이 가격은 좀 오르고요. 네. 그리고 조금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가격이 앞으로 이 중부도 시카고 쪽이 유난히 일리노이스가 가격이 그동안 오르지 못하고 그랬는데 좀 오름세에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햇빛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조금 활발해지고 있다고 느낌이 오고 있어요. 네, 이 봄철 되면서 그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있군요. 네. 네. 그 외에 또 부동산 경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자율 굉장히 좀 네. 민감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요. 네. 지금 이자가 3.25, 뭐 2.625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한참 낮을 때는 요즘 이자가 조금씩 오른다 해서 조금씩 오른 게 벌써 3.6, 4%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4%가 뭐 평균적인 이자는 아니에요. 자기 크레딧에 따라서 아니면 인컴 레이셔에 따라서 네. 뭐 이제 조금 높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3.6, 3.8 보통 나가는 걸 봐서는요. 지금 이자가 그나마도 조금씩 오른다는 게 꽤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더더구나 이렇게 이자가 좀 올랐으면 그동안에 은행 문턱이 높았다. 뭐 한국말로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죠. 네. 네. 은행이 굉장히 터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주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한 거는 예. 은행이 자기네가 돈을 모르게지를 줘서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자가 올라감으로써 은행이 좀 이득을 얻을 수 문턱이 있는 룸이 좀 낮아질까요? 있으니까 네. 문턱이 좀 낮아진 것 같고 좀 그렇군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네. 풀리겠죠. 그러니까 전에 융자가 될까 말까 하던 그런 네. 사람들은 그 되는 선으로 올라가고 또 그 카트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또 될까 말까 올라가고 어차피 조금씩 풀어주는 기운이니까 이 부동산 마켓에는 네. 이자가 많이 좌우가 좌우가 돼요. 예. 그래서 한 6%까지는 6%가 가장 좋은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아직도 멀었잖아요. 네. 그렇게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8% 하던 때도 있었고 그보다 그전에요? 훨씬 더 높았던 때도 있고 예. 8%에는 오래 있었어요. 몇 년을이나. 네. 그리고 이제 6%에 또 오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낮았던 거라서 네. 조금 오름세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마켓은 좀 풀리게 돼 있죠. 네. 앞으로도 올해 저희가 죄송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또 네. 몇 차례 상승이 더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기에도 지켜봐야겠네요. 몇 철의 상승이 더 있으면서 부동산 마켓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커머셜 그 빌딩 가진 분들 네. 재융자 같은 거 전혀 못 받고 또 커머셜을 계약했더라도 융자 나오기가 힘들고 그랬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집 경기와 같이 커머셜도 좀 풀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데로 봐서는 이 중부에 이제 부동산 마켓이 좀 풀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서부나 그 LA 쪽이나 그쪽으로 해안가를 따라서 중국 돈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게 좀 막히면서 그 사람들이 캐시를 갖고 들어와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거나 많이 캐나다에다 했죠. 투자를 할 때 많이 투자를 예. 했는데 이제 캐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못 하게 되므로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막 집값을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2배로 올린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올려놨던 그렇죠. 것이 예. 거품이죠. 그러니까 거품이 좀 걷어지면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우리 일리노이나 중부는 그런 거 영향을 많이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부 쪽이 마켓이 좋아지지 정상화되는 않을까. 거죠. 그동안 네. 너무 낮았었어요. 네. 네. 그게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보건대는 그런 이제 계산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뉴욕이나 맨하탄 그런 데는 아직도 중국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봄철이 되면서 제가 목감기가 와서요. 네. 네, 빨리 목감기가 나야 될 텐데 참 큰일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며칠 동안 좀 목 상태가 안 좋은 거 네. 네, 양해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집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자율도 조금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다 보면은 사실 집값이 당연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집값은 이자가 오르기 전부터 벌써 조금 오름세 있었어요. 그동안에 너무 바닥을 쳤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집값은 이자가 오른다 하는 말이 날 때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좀 뭐 그렇다고 옛날에부터 그렇게 몇 년 전만큼 회복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산 만큼 회복됐나고 한번 그 가격에 내놔본다 하시는 분은 내놓을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많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일단 바닥 쳤던 거기서부터는 꽤 많이 올라갔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 몇 년도 수준 정도까지는 회복이 그렇게 될 것 비교는 같으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느낌으로는요. 전에 집값이 30%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만참 때보다.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은 한 25%, 20% 많이 올라갔네요. 예, 많이 올라갔어요. 몇 년, 한 3년 동안 오름세에 있더니 금년이 조금 더 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도 집을 내놓을 때, 리스팅 받을 때, 먼저 팔아 있는 솔드 리스팅보다 조금 올려잡아서 내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 바이어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조금 오르면서 융자를 받기가 좀 쉬워지면 바이어들한테도 좋지만 집값이 좀 올라가면 셀러들한테도 좋겠네요. 그거는 절대로 필요해요. 셀러들이요. 지금 많이 포크로저 되시고 또 많이 쇼세일에 집을 넘기신 분들 있잖아요. 한참 비쌀 때 사가지고 다음 페이 조금 해도 비싼 집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행에서 융자를. 그렇죠. 비싸게 산 집을 다음 페이 작게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융자를 줘버린 것이 그런 분들이 그거를 집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날려온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페이를 조금 많이 하셨다든가 그래서 가지고 계실만 하니까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 집을 팔고 싶었는데도 못 팔으신 분이 많은데 요즘 그런 분들이 집을 팔 생각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정상화돼 간다고 볼 수가 있죠. 바이어 셀러 양쪽으로 다 좋은 부동산 경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비등해지기를 기다리는데 둘 다 그것이 좋은 신호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몰개지 넣기 너무 힘들으시고 또 다운 페이 한 게 날아갈까봐 지금 걱정이신 분들 아니 그리고 팔 수가 없는 것이 크로징 때 돈을 갖고 와야 되는 경우가 20%씩 다운하신 분들은 20% 이상 떨어지면 크로징 때 돈을 가져오셔야 크로징으로는 입장인 분들이 이제 집을 팔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 엄두도 못 내고 근근히 버티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집을 내놔서 팔으면 돈을 건져가지는 않더라도 일단 팔아서 너무 벅차지는 않다 싶어서 파는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지금 아무래도 정상화는 아직 안 됐지만 그런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좋은 기회인 거죠. 저희들이 지난주인가요? 그 신규 주택 건축 되고 있는 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그게 이제 신규 주택 이 뉴 컨스트럭션 새로 짓는 빌딩이요. 그것이 풀리면서 마켓이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동안에 땅만 사놓고 그 건축하는 사람들 다 은행 융자 받아서 건축하잖아요. 근데 땅만 사놓고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경기가 막 떨어져서 엄두를 못 내고 그런데도 건축을 한 분들이 다 차압당하고 빌더들이 망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땅을 사놔서 기다리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는 수지타산을 해봐서 이제 집을 져도 괜찮겠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이 난 이왕이면 새 집을 산다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있나요? 지금 집값이 보통 집값보다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뉴 컨스트럭션 하는 분들은 집값보다 내려받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 비쌀 수도 있겠네요. 빌딩을 짓는 코스트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옛날만큼 많이는 못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빌딩 짓는 것만큼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내려놓지 못하는데 집값은 그거보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집으로 사는 게 지어놓은 집으로 사는 게 조금 싸게 사는 거지 네. 새 빌딩을 사는 것이 조금 비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네. 돼요.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새 거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 집을 보는 게 한 10년까지 네. 새 집을 봐요. 네. 근데 이제 새 집을 한 10년까지 10년 정도 쓴 집도 많이 안 쓴 식구가 많지 않고 네네. 뭐 집을 거의 잠만 잔다든가 네. 약하게 쓰신 분들은 새 집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옵션도 많이 집어넣고 이래서 새 집 새 거 사는 것보다는 기계 같은 것도 잘 쓰신 분들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잘 돼 된 있어요. 집들도 신규 예, 그리고. 주택만큼 예. 좋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시는 게 그게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사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네, 네, 네. 다 하나하나의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아무튼 뉴 컨스트럭션이 나오는 가격이 요즘 이 생각보다 가격에 싸지는 팔릴까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어떻습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직도 다운사이징이 지금 다운사이징이 제일 많아요. 마켓이 그리고 좀 좋죠. 우리 이민 1세대들이 네.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요. 네, 네. 이민 1세대들이 지금 리타이어 하는 나이들이 됐거나 리타이어 하셨거나 네, 네. 이민 1세대 70년대 제일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그거보다 적게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리타이어 하는 연세들이 되셨거나 리타이어 하셨는데 그동안에 아이들 기르고 그러시느라고 집을 큰 거 가지셨잖아요. 네. 아이들. 근데 네.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갔고 네. 그래서 이제 집을 그러고 연세가 들으면 뭐 여행 다닌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키우시는 날도 많이 네. 있을 근데 수 이제 있죠.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이 없으시고 네. 집을 관리하시는데 네. 너무 힘들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팔으시면은 다운사이징을 하셔야 되는데 타운하우스나 칸도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남는 돈을 네. 투자를 하셔요. 네. 재투자로서 인컴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 중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까지가 이제 얘기가 그렇게 함께 함께 진행이 가는데 되겠네요.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고요. 네. 근데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집을 수리를 하고 팔으셔야 돼요. 이거 수리하는데 3만 불 든다면 네. 난 3만 불 깎아주죠. 그렇지만 사는 사람은 3만 불 들면 5만 불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좋게 꾸미잖아요. 사는 사람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5만 불 드는데 내 돈 들여서 캐시 들여서 하고 또 그 수고가 있잖아요. 집을 짓고 뭐 다시 빌도 그거 다 돈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3만 불 드는 걸 사는 사람은 6만 불 깎아서 살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그동안 파실 건데. 썼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써서 그렇게 집이 이제 고쳐야 되게 생겼거나 네. 리마들링을 해야 필요할 땐 고치고 팔으세요. 네. 그러면 금방 팔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가는 집도 아직까지 조금 내려 있는 가격이니까 네. 더 싸게 가실 수 있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뭐 집값이 좀 점점 오르면 더 좋지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사서 가는 집도 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용기를 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요즘 젊은 바이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바이어들은 지금 말하자면 1.5세나 2세 이제 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막 두 결혼을 가지로 했거나 두 가지로 볼 수가 집을 있어요. 사기 싱글인 원하는. 사람들이 40살 싱글도 요즘 많은 시대고 네, 네, 그렇죠. 30대 후반은 거의예요, 거의. 네, 네. 예, 집사람. 그래서 이제 싱글들이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잡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돈들도 네. 많이 벌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엔 이 결혼해서 아기를 이제 새로 가져야 된다든가 네. 아니면 아기가 어린데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니까 좋은 학교 쪽으로 좋은 옮긴다든가. 학군으로.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 게 아니라 40살이 되니까 중년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1.5세, 2세들이 중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데요. 보통 그 자기 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일지라도 네. 아무래도 1세들보다는 인컴 정리를 잘하죠. 네. 그래서 집 사는 데에 도움이 되고요. 아주 우리 1세들은 사실 비즈니스들에서 돈들을 버셨지만 집 살 때는 항상 어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20% 다운 노닥이 없어지고 나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집 사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네. 인컴 보고를 얼마 했냐 이러고 나니까. 네. 근데 이제 1.5세들은 그런 거에 좀 관리를 잘해서 집 사기 그리고 이제 허스밴드 와이프 같이 벌고 네. 또 그런 정리를 미리미리 하는 세대라서 집 사는데 무리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싱글들은 대체로 칸도로 가는 영향이 있죠. 네. 이제 간단하게 아무래도 간단하고 예, 관리도 살으려고. 해주고 하니까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한 영 커플들은 타운하우스나 이렇게 가는데 애기들이 요즘은 킨더가든도 뭐 어려서부터 스쿨 프로그램이 프리스쿨,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애들부터 프리브 스쿨부터 하려고 그러면 학교 좋은 지역을 찾으셔요. 아, 그렇게 되고 그렇군요. 또 그때 예. 되면 애들이 뒷마당에서 노는 걸 생각을 하시니까 집을 찾으셔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대가 우리의 그 세컨 제너레이션 시대가 가면서 우리 부동산 판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제가 네. 느껴져요. 그렇다면은 요즘에 그 투자 목적으로 네. 주택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점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집을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 얘기가 이렇게 연결해서 가잖아요. 네, 네, 네.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로케이션 좋은 거 고르시는 게 렌트 노는데 제일 골치 안 아파요. 로케이션이 제일 예, 중요하다. 로케이션. 왜냐하면요, 그 투자 목적으로 가는 집들은 큰 거 안 사고 작은 것들을 사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차역이 가깝다든가, 네. 하이웨이 나가기 좋다든가, 또 학교가 좋은 학교 지역이라든가, 이 렌트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중점으로 봐요. 렌트 하는 사람들은 집이 뭐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는 보다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직장이나 자기 생활하기 편리한 걸 더 찾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그런 걸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로케이션 중요한 게 보고요. 그 집이 참 좋은데 조금 구석에 들어가 있고 멀기는 하지만 집이 너무 좋아서 샀다. 투자 목적으로. 그런 분들을 들어보면 그건 이제 늦게 렌트하는데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조순영 에이전트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소개하고 싶은 프로퍼티가 있으시면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댁은요. 네. 집이 너무 집이 잘 지어 있고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거리가 이제 어디쯤 있냐면 레이긴더 힐이라고 네. 90번 하이웨이하고 렌달 만나는 여기서부터 우리 한인타운에서부터 한 1시간이나 50분이나 1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신도시예요. 완전히 가보면 뭐 없는 게 없이 한 20년 전부터 신도시로 했거든요. 네. 이 댁은 그 골프장 딱 끼고 있으시고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그래갖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 동네는 네. 그런 이제 가이드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관리비가 있어요. 싱글 하우스인데도 230불 정도 잔디 깎아주고 나무 잘라주고 눈 치워주고 뭐 이렇게 그런 동네 관리는 다 해주는 238불 한 달에 내시고요. 네. 4베드룸에 4베스고 오피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방은 4개지만 5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욕탕은 4개가 있는데요. 워크아웃 베이스먼이라서 1층, 2층이 있지만 지하실에서도 골프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전체 다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고 좋은 집인데 이 동네가 아니고 조금 먼 동네라 가격은 37만 9천 불이었었는데 오늘부터 36만 9천 불로 가격이 우리가 만 불을 내렸나요? 떨어뜨렸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는 다 식구도 나가서 집이 큰 집이 필요 없으셔서 네. 그야말로 집은 너무 엔조이 하셨는데 아주 그야말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뷰티풀 그 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컴포터블하게 살면서 네. 경치 좋고 이런 데서 편안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한테 너무나 강추해요. 강력하게 추천할 어디로 만해요.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조순영 에이전트한테 연락해 주세요. 네. 네. 네, 연락처가 847 420에 366입니다. 네. 혹시 이 프로퍼티에 대한 사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제가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고요. 네. 집이 상당히 잘 지어져 있고 아래 1, 2층을 꽉 튀어서 아주 훤하고 여러 가지로 한국 분들이 그분이 거기 오래 살으셔서 한국 분들 살기 좋게끔 굉장히 준비돼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5.9 AM 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콜드웰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좋은 정보 알아봤습니다. 조순영 에이전트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와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네, 꼭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콜드웰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와 함께 부동산 정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콜드웰 뱅커 조순영 에이전트 847-420-3666 847-420-3666으로 연락하시면 콜드웰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겁니다. 또 저희 라디오 정보는 AM1330, FM95.9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고요. 인터넷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 또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am1330kr@gmail.com으로 문의하시면 관련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